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대인관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강사 양시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른손 번쩍 올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왼손도 우리 올려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가 은퇴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강사로서 인생 후반전을 정말 즐겁게 펼쳐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저에게 금지된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부정청탁 받지 않습니다. 금품 등 수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서 특정 회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지도 않고 특정 금융상품도 소개하거나 알선하지 않을 걸 약속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가 알게 되더라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 좋은 관계 맺기 및 유지하는 방법, 바람직한 대화 기술 순으로 한 2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동화책 있으시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린 왕자 맞습니다. 네,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를 합니다.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여우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인지 아니? 했을 때 여우는 글쎄, 밥 먹는 일? 돈 버는 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어린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살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늘 서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노인 인구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인력 개발원에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노인으로 적합한 연령이 몇 세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연령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어떻습니까? 건강관리도 너무 잘하면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줄까 지원법을 제정해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조 목적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무, 셋째는 여가, 넷째는 대인관계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필요한 영역이 저는 대인관계 영역이라고 보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장이라는 울타리,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나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노후를 맞이해서 가족 간의 단절도 때로는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중요한 게 대인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개 영역에서 준비를 정말 잘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돈은 적당히 있어. 건강, 대인관계, 중간 정도, 여가 생활은 잘할 줄 몰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원을 이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원이 나의 노후에 끌고 갈 수레바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 첫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사회를 형성하면서 공동체 속에 있어야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대인관계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1920년도에 인도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자매의 모습입니다. 발견된 당시에 하나에는 2살, 하나에는 7살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동굴에서 동물처럼 네 발로 기고 있었고 동물처럼 울음소리를 내고 생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구출하고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첫째 2살짜리는 한 1년을 살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7살로 추정됐던 아이는 8년 동안 고아원에서 생활하는데 15살에 죽기 직전에 단어를 40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교류도 한 3세, 4세 정도에 머물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사진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는 자아 실현과 인류의 삶과 관련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현시키고 또 그 능력을 성취를 통해서 인류의 삶과 흘러가려는 게 바로 대인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맺고 유지할까? 첫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가치관, 관점, 성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나요? 나와 다른 상대를 보면 틀렸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말해주는 책 아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화성. 여자는 금성. 예, 우리는 태어난 고향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꼭 같아 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자. 각자가 다른 과정에서 태어납니다. 그 가정의 환경, 그 가정의 문화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선호도도 다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했을 때 관계는 깨어지기 쉽더라.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소와 사자의 이야기 아시죠? 소는 어디서 삽니까? 사자는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만났지만 정말 열렬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소에게 갖다 바치고 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사자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들의 삶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배려받지 못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 한마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관심과 만남을 갖자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상대가 지금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남을 통해서 상대와 신뢰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고사성에 보면 거자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자. 어떤 만남의 약속을 해서 만나다 보면 이 관계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관계가 다 깨어지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인지상정이라는 말처럼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서로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맺는 대화 기술로는 어떨 게 있을까? 첫째는 공감적 대화입니다. 공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예. 한두 번은 우리 선생님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가 나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나의 채증이 싹 내려갔던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이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를 성인들은 뭐라고 했나요?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기울경, 들을 청. 예. 상대하고 대화할 때 내가 관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상대에게 기울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가 공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상대한테 내려가 주자. 네, 긍정적 대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는 70%가 부정적인 단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내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 법칙들 많이 있습니다. 1, 2, 3 법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맞장구 쳐주자. 7대3.
7은 상대가 이야기하게, 3은 내가 이야기하게. 쿠션 언어, 쿠션의 안락함처럼 우리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어떻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완충적인 언어를 사용해주자. 눈높이 대화, 나 전달법, 다양한 대화법 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적합한 대화는 무엇인지 한두 개씩 선택해서 실천으로 옮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높이 하면 저는 이분이 떠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 애들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아이하고 눈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상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 주는 게 바로 바람직한 대화 기술이더라. 여기서 나 전달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 30분 늦게 나타난 친구에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늦었어? 얘기하게 됩니다. 왜 늦었니? 이거는 상대의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듣는 당사자가 우리 선생님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30분 늦었지만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왔는데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 그렇다면 나 전달법은 어떤 대화법인가 하면 우선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감정,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바람을 얘기하자. 첫째 사실, 둘째 나의 감정, 셋째 구체적 바람. 기억하시겠죠? 좀 전에 문장을 갖고 나 전달법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약속 시간에 30분 늦게 친구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사실, 30분 늦었네. 두 번째, 나의 감정. 30분 늦으니까 내가 걱정되더라. 아니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더라. 나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늦게 되면 미리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시간을 우리가 조정하자. 이렇게 전개함으로써 상대의 행동의 포커스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바르게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어서 나 전달법의 대화법은 서로가 배려하는 느낌,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 묻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내용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 있었다면 이 시간 한 가지라도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게 지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머리를 통해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손발을 통해서 내 삶에 녹여질 때 진정한 지식의 힘이 생기더라.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서요 살펴봤는데요. 먼저 대인관계의 중요성 기억나시죠? 첫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두 번째,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자아실현과 인류의 삶과 관련이 있더라. 두 번째, 좋은 관계 맺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자. 환경적 차이를 인정하자. 꾸준한 관심과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들지 말자. 바람직한 대화 기술에는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공감적 대화 그리고 긍정적 대화를 사용하자.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한번 하고 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 여러분 어떤 개가 있을까요? 선생님 센스 만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선견, 편입견입니다. 선견과 편입견은 대인관계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분. 그걸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네. 만두가게. 매력도를 갖다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저 도망갈래요. 저 싫어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직업이 저 변호사? 변호사나 의사처럼 보이시는데 첫인상이요? 약간 갑부집 아들? 그런 느낌인데요? 부티나 보이는데? 지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 정도? 한 9.5?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남성분에서 달라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옷을 바꿔 입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에 허스름한 옷을 입었을 때 직업이 공장에서 일할 것 같더라, 음식점에서 일할 것 같더라, 옷을 갈아입은 이후에는 변호사인 것 같다, 의사인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나에게 찾아오는 귀인에 대해서 나의 선입견 때문에 그 귀인을 놓친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할 준비 되셨나요? 행복은 유부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늘 연습하고 행복을 고백해야 오늘 아닌 행복이 더 큰 내일의 행복이 나를 찾아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